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1월 29일. 네,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이 프로는 어떻게 매매하는가 이 도서를 데이브 랜드리의 책을 진행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감정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를 좀 봤다면, 자, 오늘은 이제 실전 매매에 해당하는 이 나비넥타이 이 매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브 랜드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 되돌림 있죠. 그쵸? 되돌림에 이 이동평균선을 조금 더해서 좀 같이 이제 활용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이 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원리, 뭐 원리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요. 어떤 방식으로 그냥 데이브 랜드리는 이동평균선을 참고하고 되돌림의 매매를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데이브 랜드리가 스윙 매매하는 방식은 주가의 모멘텀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따라서 어떤 종목의 막 예비 신호를 보고 흥분하려면 그 종목은 우선 내가 매매하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강한 추세가 형성이 돼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렇듯 주가의 강한 모멘텀을 요구하기 때문에 데이브 랜드리는 항상 시장과 같은 방향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주가의 모멘텀이 강한 종목들만 좀 매매하다 보니까 새로운 방향의 추세를 형성하는 초기 단계의 종목들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좀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의 추세를 형성하는 종목들의 주가의 움직임이 좀 점진적으로 변하다가 어느 순간 새로운 추세가 나타났을 때 그 방향으로 급격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브 랜드리는 이렇게 좀 더 점진적으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패턴을 만들어내든가 아니면 그런 종목들을 포기해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브는 여러 개의 이동평균 선들을 좀 활용을 하면서 그것들이 종종 한 점으로 모였다가 시장이 큰 추세를 만들면서 앞에서와는 반대 방향으로 퍼져 나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거거든요. 즉, 빠른 이동평균이 느린 이동평균보다 아래에 있는 하락 추세의 형태로 역배열되어 있던 이동평균선들이 빠른 이동평균선이 느린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는 상승 추세로 정배열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30, 이게 20, 이게 10. 근데 반대로 10, 20, 30. 요렇게 이 하락 추세에 있었던 이 역배열되어 있던 게 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이 상태를 이제 포착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좀 비교적 빠른 시간에 일어날 때 이 나비 넥타이형 교차 패턴이 이런 교차 패턴이 발생을 하는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넥타이형 교차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해당 종목에서 추세의 큰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이 움직임이 좀 단순히 어떤 이전 추세의 조정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비넥타이형 교차 패턴이 발생한 이후에 새로운 추세 방향에서 작은 조정이 발생한 이후 되돌림 구간에서 진입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한번 좀 같이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이동평균선은 10일은 단순, 그리고 20과 30은 지수 이동평선을 이제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데이브는 말을 하고요. 한번 예시를 한번 그냥 가볍게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 1번 동그라미 부분, 이 부분에서 이동평균 선들이 이 한 점으로 모였다가 퍼져 나가죠. 즉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이 역배열 상태에서 그렇죠?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은 보통 뭐 한 3, 4일 안에 발생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이제
네,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이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이 나왔다라고 해서 진입을 해라라는 것은 또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나비 넥타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나온 것은 하락 추세에서 잠깐의 조정으로 올랐다가 이렇게 다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차 패턴을 본 이후에 되돌린 구간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번 패턴에서 보면 이 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어떤 한마디로 조정이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 고점과 저점을 낮춰버리는 이 바가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고, 이 조정 이후에 이 되돌림 구간, 이 조정 부근의 고점을 돌파하는 어떤 되돌림의 느낌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때 조정이 나오고 이 3번에 이때 고점을 돌파하는 확인시켜주는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이때 이제 3번에서 매수가 되겠죠. 어떤가요? 이거 되돌림 패턴 앞에서 했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하지만 여기다가 이제 되돌림 패턴이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면 여기다가 이동평균선까지 활용해서 추세를 조금 더 파악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동평균선이 뭐 10일, 20일, 30일이 대단하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단지 이 이동평균선들을 활용해서 적어도 추세가 돌아 나갔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해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비네타이 형과 이 되돌림 패턴을 이용해서 매수를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건데, 실제로 데이브 랜드리가 이제 사용하는 매매 방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실제 종목들도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음, 저는 이 코스피 지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도 보면은 이렇게 주가가 한창 역배열 되어 있죠. 이 파랑색이 10일, 그리고 빨간색이 20일, 그리고 검정색이 30일이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 때까지만 해도 역배열이죠. 그쵸? 역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최근 어떤가요? 최근에 이쪽 부분에서는 참 다행히도 일단은 정배열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여기 나비 넥타이 모양이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이 발생을 했고, 자 그러면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다가 아니다라는 것, 그쵸? 자 교차 패턴 이후부터 보면 됩니다. 교차 패턴 이후부터 보면은 이때 주가의 어떤 하락들이 보이죠.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때 이제 주가의 하락들이 나오면서, 자 이러면 주가의 조정이 나오고, 자 이때가 1번, 또 한번 1, 2, 3번으로 한번 나눠 볼게요. 자 이때가 2번. 자 그러면 이때를 뚫어주는 어떤 뭐 의미 있는 돌파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돼서 오히려 뭐 매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는 않죠. 왜냐면 이날 이 날의 캔들의 고점을 뚫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쵸? 거의 고점 부근에서 멈췄잖아요. 좀 아쉬운데 다음날 보니까 아주 시원하게 확인해주는 캔들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은 종목이었다면 이때 뭐 1차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쵸? 그래서 데이브 랜드리의 방법은 교차 패턴,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 이후에 주가 조정, 그 다음에 이 주가의 조정이었던 고점을 뚫어주는 돌파, 되돌림 자리에서 매수를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삼성전자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도 요 나비 넥타이 부근 이후에, 이날도 음봉이긴 한데 이날보다는 이날로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점이 굉장히 낮아졌거든요. 그리고 다행히도 그날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점이 낮아졌다라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이때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 그쵸? 그러면은 이때를 조정으로 한번 보는 것이고, 자, 그럼 매수를 하고자 한다면 이 캔들의 고점을 뚫어주는 의미 있는
이 되돌림이 나와야겠죠. 근데 바로 다음날 다행히도 시장이 좋았는지 이 시원하게 고점을 뚫어주는 이날의 고점도 뚫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1차 매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비넥타이 1번, 자 그리고 주가 조정 2번, 그리고 마지막 매수 3번. 네, 딱 들어맞는 패턴이 나오고요. 또 한번 보면 요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죠, 그렇죠? 요거는 여기가 나비 넥타이라고 보면 또 볼 수 있는 것도 같고요. 근데 살짝 다시 하회했다가 이때 이제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그럼 1번으로 그냥 보고, 그쵸? 교차 패턴이 나왔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때를 조정 구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날이 저점이 굉장히 낮아졌죠. 그쵸? 뭐, 그 날의 고점은 종가는 회복했지만 저점이 일단 낮아졌다라는 것, 그쵸? 그 다음에 이 고점을 뚫어주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 이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1번 나비 넥타이 교차 확인했고, 그 다음에 바로 이때 매수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보면 이때 매수했으면 너무 좋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뭐 불가능하죠.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1번. 자, 주가 조정 2번. 그 다음에 이날이 3번 매수.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비 넥타이가 뚜렷하진 않지만 그래도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되는 것으로는 그래도 좀 유연성 있게 대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한번 좀 볼까요? 이것도 네, 이쪽 부분에서 이제 나비 넥타이 형이 이 교차 패턴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주가 조정, 저가가 낮아지는 주가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날 이 조정, 네, 갑자기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조정이었던 이 부근, 이 바차트를 뚫어주는 되돌림 구간이 나오면서 이때가 이제 1차 매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배열, 그 다음에 조정, 그리고 뚫어주는 세 번째 되돌림, 매수. 그렇죠? 그 다음에 매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트레일링 스탑을 사용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10일 이동평균선을 어차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럼 1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그냥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매수를 하게 될 확률이 좀 크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최근엔 뭐 시젠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나비넥타이 교차 됐고요. 그렇죠? 교차 패턴이 나왔고 이때 주가의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 주가 조정이 나오고 이 주가 조정의 고점을 뚫어주는 이런 날 이제 1차 매수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는 좀 눈에 패턴이 좀 확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1차 그리고 이 주가 조정 저점이 더 낮아지는 이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날을 회복하기 때문에 매수하기에는 가장 좋은 날인데 놓쳤다. 그러면은 이때를 그럼 저점의 어떤 기준으로 보고 이날을 뚫어주는 강력한 무언가의 날이 나올 때 매수를 해도 괜찮겠죠.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물론 이게 패턴으로만 보자면 나비 넥타이 교차형 패턴의 되돌림이 나왔네 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시즌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는. 그래서 패턴적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배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시장도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일단 시장이 먼저 정배열이 되었냐, 그 상태를 보고 이제 내가 원하는 종목도 정배열이 되었느냐, 그때 이제 이 방법으로 매수를 했을 때 그나마 이제 이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매매 방법이어도 확률 자체가 뭐 미비할 시장에서는
굳이 안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확률 싸움을 하는 거니까 이 매매 방법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좀 설명이 좀 미흡할 수 있습니다.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 책을 보시면서 직접 종목들을 계속 검색해서 계속 눈에 익히셔야지 나중에 이 매매를 할 때 내가 원하는 패턴이 나왔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씩 꼭 읽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비 넥타이 교차 패턴에 대해서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내일 아침 방송에 올라가니까, 자, 30일, 1월 30일도 화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